오늘은 전기전자 관련된 리포트를 하나 읽어드리려고 해요. 그 미래에셋증권에서 내놓은 건데 박준서 애널리스트 분이 작성해 주신 거고요. 넥스트 AI 병목은 나야 옵틱스 광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관통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GPU가 되게 많이 필요했고 최근에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되게 쇼티지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GPU랑 메모리를 결합해서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지었는데 요거를 한 군데 다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이터 센터 여기랑 연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다른 데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이 데이터 센터끼리 통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GPU랑 메모리 반도체는 성능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 주고받는 데이터 전송의 속도가 올라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구현을 하려면 데이터 센터 속도도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갖고 있는 기술로는 불가능하고 요거를 궁극적으로는 광학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일련의 배경이나 기술적인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는 리포트가 요 내용이거든요. 요거를 제가 이제 천천히 하나씩 좀 짚어 드릴게요. 이게 다소 생소하실 수는 있는데 근데 이거를 한 번에 보고 이해한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한번 보시고 기초적인 개념을 조금 갖고 가시되 다음에 한 번 더 볼 때 도움이 될 만한 개념들을 넣어드리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향해서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풀어 나가 볼게요. 자, 우리 2023년에 오픈 AI의 챗GPT가 나온 다음에 엔비디아의 GPU가 엄청나게 주목을 받으면서 지금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섰잖아요. 그만큼 이때는 GPU의 쇼티지가 났어요. 그 다음에 2024년에 HBM의 쇼티지가 났죠. 이 메모리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SK 하이닉스가 좋은 실적을 냈잖아요. 사실 이게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HBM뿐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전반에 걸쳐 DRAM, SSD 해가지고 메모리 반도체도 쇼티지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 GPU나 메모리 반도체가 모여서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한 지역에 이 데이터 센터를 다 모아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도 데이터 센터를 지을 거고 그렇게 되면은 요 데이터 센터끼리 통신을 해야 되는데 이 GPU나 이런 것들이 성능이 올라가고 있지만 이거에 비례해서 이 통신 속도도 올라가야지만 이 칩들의 기능이 제대로 구현된다는 거예요. 메모리 반도체가 아무리 좋고 해도 이 통신 간의 속도가 느리면 또는 이 통신하는데 전력 소모가 많으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2025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네트워크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이 데이터 센터가 유기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다. 결국 AI 인프라 투자의 역사는 병목을 찾아 해소하는 과정의 반복입니다. 지금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이 그 과실을 챙겼지만 2026년 시점에서 세 번째 병목이 명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다음 전쟁터는 인터커넥트다. 지금 이제 리포터 처음을 보면 AI 반도체 밸류체인에서 HBM이 병목이었다면 다음 병목은 인터커넥트다. GPU, 서버, 데이터 센터 간의 데이터 이동에서 전력과 대역폭, 열의 한계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할 유일한 대안이 광학이다. AI 반도체 투자 흐름 한번 되짚어보자. 2023년에서 2024년에는 GPU 자체가 병목이었다. H100이나 H200이 공급 부족이었고 AI 투자 핵심은 GPU 확보였다. 근데 2024년부터 2025년에는 메모리가 부각되었다. SK 하이닉스 삼성의 HBM3E가 GPU의 대역폭 병목을 해결하였으며 AI 밸류체인의 두 번째 수혜주로 부상했다. 근데 이제 2026년 세 번째 병목이 명확해지고 있다. 바로 인터커넥트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거는 광학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장거리는 광학이고 단거리는 구리라는 단순한 구분이었지만 AI 시대에는 그 경계가 급격히 광학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제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초당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순간 보낼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대역폭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구리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되는 정기적 인터커넥트 핵심 기술 표준들은 대부분 지난 2013년에서 15년에 설계 표준화되었고 당시 설계 목표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4K 스트리밍이었지 수만 개의 GPU가 동시에 통신하는 AI 워크로드는 상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이 기술의 물리적 한계가 동시에 가시화되고 있다.
이제 그 다음 내용을 가려면 스케일업과 스케일아웃, 스케일어크로스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리가 수 센티미터에서 수 미터 정도밖에 안 되면 스케일업이고요. 스케일아웃은 이제 약 5미터에서 수백 미터 거리를 말하고요. 스케일어크로스가 수십 킬로미터에서 수천 킬로미터, 그러니까 도시와 대륙을 잇는 초광역. 스케일아웃은 공장과 공장 사이 정도, 그리고 스케일업은 공장 내부의 어떤 조립 라인, 굉장히 가까운 거리를 말하고요. 지금 메인으로 들어가고 있는 곳은 이 스케일 아웃이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지만 스케일 아웃은 필수 불가결하고 스케일 어크로스는 급격히 확대되고 있고, 스케일업은 2027년부터 광으로 전환될 것이다. 그래서 CPO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광학을 패키징한 거예요. 그러니까 칩 위에 광을 올린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CPO는 이 스케일 아웃 영역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 스케일 어크로스로 가면 CPO가 아니라 다른 기술이 담당하게 되고요. 그거는 코이어런트라고 해서 다른 기술인데, 쉽게 말하면 스케일 아웃은 CPO, 그리고 스케일 어크로스는 코이어런트, 그리고 스케일업에서는 실리콘 포토닉스 온칩 통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타겟하는 기술이 다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케일아웃은 광전환이 필수 불가결하다. 이미 스케일아웃은 구리에서 광으로의 전환이 진행 중이다. 자, 800기가 이더넷은 레인당 100기가 곱하기 8레인 또는 200기가 곱하기 4레인으로 구성되는데, 레인당 200기가 레인에서는 최대 도달 거리는 2, 3m에 불과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쪽으로 이제 데이터가 전송이 될 때 길이 8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8개가 있는데, 이거당 지금 100기가 이런 속도로 전송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레인을 4개로만 만들고 이 레인당 200기가로 하게 되면 구리선으로는 2, 3m밖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현재 세대에서도 이미 5에서 7m가 한계이며, 차세대 레인에서는 구리로는 2, 3m밖에 못 한다는 것이다. 근데 데이터 센터에서 서버 간 거리가 보통 5m에서 100m인 점을 고려하면 구리는 이미 역할을 다한 것이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 이렇게 이제 서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서버끼리 데이터 전송을 하는데 거리가 또 있잖아요. 되게 많은 이 서버들을 만들다 보면은 이 서버끼리 거리가 있을 텐데, 요거를 구리선으로 하기에는 전력 소모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리의 역할이 다했다는 거죠.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구리의 대역폭 전력 관계가 선형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이라는 점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케일 아웃 분야에서는 광전환이 지금 필수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스케일 어크로스, 이쪽도 지금 가장 빠르게 광 침투가 확대되고 있는 영역이다. 그 배경에는 AI 클러스터의 물리적 한계가 있는데, AI 훈련에 필요한 GPU 수가 10,000개를 넘어 100,000개 이상으로 확장되면서 한 건물의 모든 GPU를 수용할 수 없게 되었다. 물리적으로 분산된 여러 데이터 센터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연결해야 된다. 지금 부지와 전력 인프라는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스케일 어크로스 영역에서도 광 침투가 확대되고 있다. 클라우드 기업들은 전 세계에 분산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면서 이들 사이에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해야 되고, 이 장거리 같은 경우는 코이어런트 플러거블 기술이 핵심이다. 어쨌든 스케일 아웃이나 스케일 어크로스는 지금 광전환이 빠르게 되고 있는데, 스케일업은 아직 구리가 지배하고 있어서 요 영역만 넘어가면 완전 이제 광의 시대로 넘어간다는 거죠. 스케일업 인터커넥트는 현재 구리가 지배하는 마지막 영역이지만, 대역폭 증가에 따른 구리 손실 급증으로 광 전환이 불가피한 시점으로 다가오고 있다. 현재 데이터 센터끼리 데이터를 주고받으면 1비트당 10피코줄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광학 인터커넥트는 동일한 데이터 전송에 1에서 3피코줄만 든다. 이는 정기적 방식의 10분의 1 수준이다. 이것이 광학 전환이 필수가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다. 이 피코줄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 1비트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소비되는 에너지를 말하고요. 이 수치가 낮을수록 저전력 고효율 기술이다. 구리는 10에서 15 피코줄이 되는데 광학은 1에서 3이다. 전송거리도 광학은 수십 킬로미터 이상 갈 수 있고 확장성도 좋다. 그런데 어쨌든 이 에너지 전력 소모가 광학을 강제하는 핵심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1비트당 10피코줄이 든다. 이 숫자가 작아 보일 수 있는데, 앞으로는 초당 테라비트의 데이터를 보내야 하므로 합산하면 어마어마한 전력이 된다. 그리고 앞으로 실리콘 반도체에다가 요 실리콘 포토닉스를 통해서 광을 직접 입힌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스케일업에서 요거를 하기에는
투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비효율적이라서 중간에 브릿지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제 테라헤르츠 인터커넥트입니다. 요 테라헤르츠 인터커넥트란 전자기파의 주파수 스펙트럼에서 마이크로파와 적외선 사이에 테라헤르츠 대역을 말하는데, 이 대역은 전파와 빛의 중간 특성을 가지며 구리보다 먼 거리를 낮은 전력으로 전송할 수 있으면서도 광학처럼 레이저나 광 섬유가 필요하지 않다. 요거는 기존에 반도체 팹에서 다 만들 수 있다고 하거든요. 표준 에이지 공정에서 제조 가능하고 광학 수준의 전력 효율을 달성 가능하므로 지금 스케일업에서 구리와 광 전환에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시사점과 투자 포인트, 광학 인터커넥트는 AI 인프라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고, 광학은 더 이상 통신만의 기술이 아니고 이번 OFC 2026에서 이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AI 밸류체인의 다음 투자 기회는 광학에 있다. 이미 680편 이상의 논문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킨다. 정기적 인터커넥트의 물리적 한계는 이미 현실이고 광학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AI 인프라 투자의 세 번째 사이클이 시작되었다. 핵심은 스케일 아웃에서 스케일 어크로스, 그 다음에 나아가 스케일 업으로 광학 침투가 확대될수록 필요한 부품과 장비의 종류, 그리고 수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왜 지금 광인가? AI 시대에서는 메모리 다음 병목이 인터커넥트다. 그리고 CPO에 대한 내용, 스케일 아웃, 스케일업, 스케일 어크로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언급한 리포트인데요. 오늘 한 번에 다 이거를 완벽히 이해하실 수는 없으실 거고, 제가 다음에 그 다음 버전 한 번 더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내용 괜찮으셨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좀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